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매일같이 장을 보죠.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장을 봐야 될 텐데 요즘 시장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불확실해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불확실성, 또 아래 공포 때문에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네. 양 시장 모두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 어떤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어제 끝난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 안을 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플러스 2%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장중 내내 수급이 빠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플러스 1%도 지키지 못한 0.9%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투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요즘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전강 후 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오후에는 수급이 대부분 빠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시장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해서 종가가 최고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상한가로 끝나는 경우는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비율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자, 오늘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 전까지는 결과가 확정이 되고 공표를 하고 네. 8월 28일 날부터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동안의 워밍업 작업이었다면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복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낙연 총리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 통이시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일본과 협상에 대한 어떤 그 의지는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2주 전만 하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어떤 그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좀 있을 때 이낙연 총리의 관련주였던 뭐 이월드나 남선알미늄이 장중에 또 단기 급등을 했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네. 자, 오늘 주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한번 이슈 볼게요. 자, 오늘 관심 이슈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다 할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증시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 종목을 찾아야 될 텐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글로벌 증시를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증시 특히 다른 나라 증시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가 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국의 이제 지소미아 종료 후에 뭐 어떤 이벤트 없이 어떤 상황을 돌려줄 만한 부분 없이 예정된 수순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향후에 해결책 없는 상황에서 테마주들 오늘도 역시나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이따가 종목들 차트 몇 개 돌려볼 거예요. 이제 제가 애국 테마주와 그리고 극일 테마주로 나눠서 돌려볼 텐데 네. 참 신기한 점은 2시 이후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완만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종목들은 갭을 상승시킨 후에
주가가 또 전강 후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한 보합에서 시작해서 시초가부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안에서 또 한 종목 특징주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종목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매일 장 보는 남녀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앞서 이제 시장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종목을 골라볼 수 있었는데 이 종목은 또 공작기계 때문에 요즘 핫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공작기계 국산화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동안 처음에는 우리가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어떤 극일 관련주를 보면은 포토레지스트와 그다음에 불화소서 불화소. 그거를 이제 기화시킨 에칭가스 네.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성이나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네네. 먼저 첫 번째로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나 우리 어제만 보더라도 탄소섬유 관련주였던 뭐 일지테크나 네. 아진산업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 산업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공작기계 관련주들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서암기계공업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자, 우선은 차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7월 달에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5거래일 저점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런 상황이죠. 보시면은 지금 그 7월 급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나서 저점 거래량이 붙으면서 저점만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으로 주가가 유턴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3분봉으로 잠깐만 볼게요. 자, 분 체크 하시고요. 분 체크하시고 자, 여기 3분봉 체크하시면 자, 여기 조금 더 멀리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스탑.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제 여러분들이 이 수급의 특징을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2시 이후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극일 관련주, 애국 테마주들이 이렇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정한 시간에 같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서암기계공업도 보시면 3분봉이에요. 여기가 어제 2시 시점인데요. 2시 이후에 수급이 완만하게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지테크도 볼게요. 자, 일지테크 3분봉으로 볼게요. 자, 일지테크도 보시면 어때요? 자, 이때가 이제 2시 기점인데요. 2시 이후에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죠? 똑같이 수급이 이렇게 붙으면서 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을 띄우기 위한 어제 그 종가 수준의 단기 매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지테크랑 서암기계만 그럴까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아진산업도 한번 볼게요. 아진산업도 보시면 여러분들 자, 2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다시 여기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에 맞춰놓은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도 이 종목이 바로 이 탄소 섬유 쪽으로 이제 효성 그룹이 탄소 섬유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효성 첨단 소재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좀 멀리 볼게요. 멀리 보시면은 자, 우선은 2시 이후에, 그죠? 2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고점을 형성하면서 종가를 맞춰놓은 거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오후 2시 이후 넘어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일 테마주인 모나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국 테마주. 자, 애국 테마주인 모나미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가 이때 시점이 이제 2시고요. 장중 내내 좀 이렇다 할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가 거의 장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놓고 따라오는 개인 투자자들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종가를 최고가로 맞춰놓는 이런 그 작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성통상도 볼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그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자, 이거 신성통상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러놓고 다시 종가를 좀 크게 맞춰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뭐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V자로. 그러니까 그 따라오는 개미들 한번 손절시키고 다시 종가를 최고가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그 기관들이나 이런 그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자금들이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가우스로 유명한 TBH 글로벌 한번 볼게요. TBH 글로벌 한번 보면은 자, TBH 글로벌 자 보면은 자, 영어로 TBH 써야 되고요. 네. TBH 쓰시고 글로벌 자 보시면은 어때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패턴이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네요. 자, 네. 2시 이후에 수급 들어오다가, 그죠? 지금 하나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3개의 종목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3분봉입니다. 3분봉 보시면은 3분봉. 자, 보시면 2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네. 그죠?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같이 따라붙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손절을 유도하는 하락, 일시적 하락, 네. 그리고 손절 유도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종가를 최고가로 맞춰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화이트리스트 시행 관련해서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갭으로 어떤 종목들은 갭으로 띄워놓고 차익 실현을 할 거고 어떤 종목들은 매집을 많이 못했거나 네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추가적으로 아침에 단기 매집 후에 주가 슈팅, 그러니까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끌어올려서 위해서. 네. 급등을 시킨 다음에 차익 실현하거나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극일 관련주와 애국 테마주들이 대부분 어제 오후 2시에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오늘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관련 종목들 어제장 오후에 어떠한 수급을 보여주는지 주가 차트 흐름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네. 뭐 일단은 그 종목들 보면은 저는 그 지금 테마가 극일 테마주, 애국 테마주 말고는 시장에 이렇다 할 뭐 투자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떤 뭐 지수가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새로운 테마주를 찾거나 네. 아니면은 현재 있는 테마주 안에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포커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서한기계공업을 특징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이죠?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급등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7월 달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네, 눌림목 주고 네. 다시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매물대는 어느 정도 뚫었으니까 거래량이 반드시 붙어줘야겠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오늘도 일부 상승에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왜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상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암기계공업 오늘 주목할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총정리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볼게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먼저 보시면은 일본의 수출 제한 추가 확대 가능성, 어떤 그 다른 품목으로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 제가 오늘 그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은 얘기 안 한 이유가 안 했어요. 네. 네, 뭐 지금 다른 수출 품목, 그러니까 탄소섬유나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방수업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공작기계나 네. 뭐 기존에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관심도가 낮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런 그 테마주들은 항상 이제 유행과 같아서 늘 그 돌고 돕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단매가 도는 거고요. 물론 저는 뭐 브라스소나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도 또 개인들이 어느 정도 관심에서 살짝 멀어져 있으면 또 한 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그 순환매 속에서 현재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신소재 공작기계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서암기계공업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업력이 무려 40년이나 됐어요. 저 창업 연도만 보면은 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아나운서 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렇네요. 그런 회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독일하고 일본, 독일과 일본 하면은 뭡니까? 바로 이제 기술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정밀 기술이 좋은 나라들을 보면은 네. 과거에 이 전쟁을 치렀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네. 군사 기술에 대한 축적이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이 이런 그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정밀 기술, 정밀 부품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독일도 자동차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우디, 폭스바겐, 뭐 BMW, 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고급차라고 얘기하는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등 이런 그 자동차 기업들 전부 다 네. 독일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폭스바겐 산하에 아우디나 람보르기니, 벤틀리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지만 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불매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 유니클로나 아니면은 이제 모나미의 이제 그 대양마인 제트스트림 네. 뭐 이 정도 수준을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공작 기계나 정밀 기계 그리고 치과에서 쓰는 의료 기기들은 전부 다 일본 거예요. 의존도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네. 뭐 전부 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로 치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런 어떤 정밀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바로 이제 극일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40년 업력에 우리가 이제 이 서암기계공업이 40년 업력이고요. 여기 잘라서 독일과 일본의 독점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서암기계공업이 국산화의 공작기계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일 장보는 남미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은 바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린 종목은요, 추천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특징주를 전해드린 시간인 만큼 투자 판단 시 여러분의 책임을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차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